새벽 4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각, 서울 마포구 한 골목 안쪽 작은 분식집에서 환한 형광등 불빛 하나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낡은 철제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데도 5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두꺼운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솥 앞에 서서 육수를 저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과 물집이 겹겹이 쌓여 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마치 문신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가게의 한 달 매출은 대략 400만 원 안팎인데 임대료 120만 원과 재료비 150만 원과 공과금 40만 원을 빼고 나면 사장님의 손에 남는 돈은 고작 9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18시간을 일하고도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버는 것이 이 나라 자영업자 4명 중 3명의 현실입니다. 2023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922만 명을 돌파했고 이는 전체의 75.7%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아예 0원이라고 신고한 사업자도 95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 숫자는 웬만한 광역시 인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같은 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고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는 잔혹한 풍경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3년 안에 절반이 사라지고 5년을 버티는 가게는 10곳 중 3곳에 불과한 이 땅에서 자영업이란 말은 이제 꿈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나라에서 장사를 하면 죽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잔인한 구조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가게 문을 열고 또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영업자 과밀 국가라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데 미국이 6.6%이고 일본이 9.5%이며 독일이 8.7%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인구 5천만 명인 대한민국의 자영업자가 560만 명이고 인구 1억 2천만 명인 일본의 자영업자가 650만 명이니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셈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50대의 회사에서 밀려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이미 문을 닫았고 중소기업은 급여가 너무 낮으며 재취업 시장은 나이라는 벽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잡는 동아줄이 바로 치킨집이고 카페이며 분식집인 것입니다. 퇴직금 몇 천만 원을 들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찾아가면 본사는 마치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화려한 매출 예상표를 보여주지만 그 표에는 절대로 쓰여 있지 않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과 배달 수수료율과 인건비 상승률과 그리고 바로 옆 골목에 같은 업종이 몇 개나 들어서는지를 그 표는 결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자영업은 마치 이미 가라앉고 있는 배에 올라타면서 구명조끼를 건네지 않는 구조와 같습니다. 이미 포화된 시장에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그 안에서 서로를 잡아먹는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업 폐업률은 2020년 8.2%에서 2024년 11.0%로 5년 연속 상승하며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과밀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를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수영장에 적정 인원이 50명인데 300명이 한꺼번에 뛰어든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옆 사람의 팔과 다리에 부딪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비용의 올가미입니다. 매출이 아무리 올라도 손에 쥐는 돈이 늘지 않는 구조가 자영업자를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올가미는 바로 임대료입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월 임대료는 33제곱미터 기준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곳이 수두룩한데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고 장사가 안 되면 버티다 못해 나가야 하는 이 구조에서 자영업자는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올가미는 배달 수수료입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최근 1년간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했고 매출 대비 배달액 비용이 20% 이상이라는 답변이 66.9%에 달했습니다.
15,000원짜리 음식을 팔면 배달비와 수수료로만 4,500원 이상이 빠져나가는데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것은 사실상 거의 없는 셈입니다. 세 번째 올가미는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320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자영업자의 절반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조차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최저임금의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까지 합쳐서 월 250만 원 이상이 고정 지출로 나가는데 이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가게가 전체의 70%가 넘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사장이 직접 주방에 서고 홀에 나가고 배달까지 하면서 18시간을 일해도 자기 자신에게 줄 월급은 9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더해지면 자영업자의 통장에서는 매달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돈을 쓸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2025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12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2019년 738조 원에서 50% 넘게 폭증한 수치입니다. 자영업자 한 명당 평균 대출 잔액이 1억 7천만 원을 넘기고 서울 지역은 4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높아지니 이자를 갚느라 잠을 줄이고 끼니를 거르는 사장님들이 전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가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3년 넘게 김밥집을 운영하던 48살 박 씨는 지난해 겨울에 결국 가게 문을 닫았는데 그가 폐업 신고서를 들고 세무서 계단을 내려오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들어갔는데 빚만 8천만 원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의 3분의 1도 달성하지 못했고 본사에 내는 로열티와 식자재 강제 구매 비용은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인천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53살 이 씨의 사연은 더 처참합니다. 퇴직금 5천만 원과 대출 1억 원을 합쳐 가게를 열었지만 반경 500m 안에 치킨집이 8개가 들어서면서 주문이 반토막 났고 배달 랩에서 상위 노출을 시키려면 매달 광고비로 100만 원 이상을 써야 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문을 닫았고 남은 것은 1억 3천만 원의 빚과 부인과의 이혼 서류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100만 명 중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이들 대부분이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1억 2,479만 원으로 전체 집단 중에서 가장 높았고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은행 문턱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 흘러가면서 비은행권 연체율은 3.6%로 은행권의 6.8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도 매년 1,000명에 가까운데 이 숫자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과 눈물과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종로의 한 오래된 시장 골목에 가면 30년 넘게 칼국수를 끓여온 7살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안 돼도 밥은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장사를 해도 밥을 못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해법은 과연 존재할까요? 단순히 정부 보조금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이미 가라앉고 있는 배의 구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창업을 억제하는 구조적 장치인데 과밀 업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창업 전 의무 교육을 강화하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장된 수익 예시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지만 시저성 있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임대료 문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실질적 강화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데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의 기간을 늘리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자영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무능하다고 손가락질하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빚에 짓눌린 사장님들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혼자 무너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일본의 골목 가게가 50년을 버티는 동안 대한민국의 가게는 2년을 못 버티는 이유가 단순히 경영 능력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퇴직 후 갈 곳 없는 사람을 자영업 시장으로 내모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문제고 이미 포화된 시장에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사람을 밀어넣는 시스템이 문제이며 장사하는 사람의 이익보다 건물주와 플랫폼의 이익이 우선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어둠 속에서 불을 켜고 반죽을 치고 육수를 끓이는 수백만 명의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18시간의 노동 끝에 받는 대가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90만 원이라면 이 나라의 경제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자영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한창 장사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으며 혹은 가까운 분이 힘들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부디 이 현실을 직시하시고 무모한 뛰어들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하시길 바라며 이미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